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코앤드림 이슈들하고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시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따로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지난 이제 11월 3일이죠. 저희가 11월 3일에 PI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보시면은 11월 3일이 이날이거든요.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조정 이후에 9,850원까지 상승하면서 기준가 대비 10%의 단기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었던 모습이 되겠고, 그리고 지난 이제 10월 14일이죠.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10월 1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자, 올려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10만원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30% 넘는 상승 파동이 있었는데, 물론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떴을 때 저희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관심 종목으로 추려서 저희가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면 링크 보이실 텐데요.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관련해서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선별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이 5.8% 상승 마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 이제 10월 27일 이후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조정 흐름들을 보여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5.8% 상승하면서 5일선이 회복이 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5일선 아래에서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단기 조정 국면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서 단기적인 어떤 방향 전환의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좀 조정이었는데,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방향 전환의 전환점이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모습인데,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했어요. 매도 강도나 이런 것들이 최근 뭐 22,000원대에서는 분명히 매도 강도가 줄어든 게 사실인데 딱히 매수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53,000주 가량의 매수 흐름들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 방향 전환도 모색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또 매수에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전 상승에서도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 종목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해줬던 모습들, 그러면서 18,900원대에 있던 주가가 2만원대 이상으로 상승했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듯이, 확실히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 상승이 결국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해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 조정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그리고 오늘 상승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후의 흐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된다면 주가의 어떤 상승이나 반등이나 이런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봉 흐름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18,000원대에서 27,000원대, 뭐 28,000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RSI 지수가 70 이상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었던 부분이고, 최근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이 과열됐던 주가를 좀 식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현재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봉상 흐름에서 보면 큰 어떤 흐름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지긋지긋한 이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
추세나 이런 것들이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나 이런 것들이 좀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현재 주가 위로 보면 27,000원에서 28,000원 이런 이제 구간이 이전에 지지받고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무너지니까 올라올 때 저항받고 저항받았던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시점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랜 하락 국면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주가의 추세나 이런 것들은 저점을 좀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어떤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로는 27,000원에서 8,000원의 저항을 두고 아래로는 뭐 한 2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두면서 박스권 흐름들 속에서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전에는 저점이 계속 깨지고 이탈되고 또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 흐름에서는 일단은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바닥은 찍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방향이 저점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 흐름들 속에서 매물을 소화하다가 이후에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어떤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일봉에서 보면 여기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까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에코앤드림도 이전에 보면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고 나서 주가가 상승 이후에 상승 조정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신호탄이 됐었는데, 오늘 에코앤드림이 여기서 3단계 신호가 뜬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신호탄이 만들어졌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이 좋았어요. 물론 증시도 좀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톤당 87,240위안 이렇게 좀 기록을 하면서 국내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에코앤드림이 유미코와의 162억 원 규모의 전구체를 공급하는 계약이 또 있었죠. 10월 말에 딱히 뭐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지만 이렇게 공급 계약 공시도 좀 있었던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회사는 전구체 공급을 위해서 새만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난 3월에 전구체 연간 생산 능력이 3만 톤인 새만금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관계자는 새만금 공장 가동을 계기로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신규 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일단은 새만금 공장이 올해 초에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죠. 완공이 되고 가동이 시작되면서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증권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새만금 공장 가동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 하반기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전기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ESS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다소 좀 둔화되고 있지만 이 ESS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의 어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ESS 시장 연간 20%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국의 배터리 AI로 새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전기차 캐즘 여파로 침체기를 겪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인공지능 시대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새로운 돌파구로 떠올랐다라는 거죠.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ES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로 전력망용 ES 수요가 증가 중이고 청정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가 유지되면서 북미 시장이 빠르게 팽창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에코앤드림의 어떤 전구체 수요나 이런 것들도 더 확대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재 기업들에게 상당한 어떤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죠. 그 흐름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에코앤드림이 또 어느 정도는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향후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더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점차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폭도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사실 뭐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2차 전지 강세 속에서 한번 올라갔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돌아가는 흐름들에서는 다소 주도주의 성향으로 좀 더 강하게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에코프로비엠도 2배 정도는 올라갔던 것 같고요. LNF도 한 뭐 2배 정도는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에코앤드림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올랐던 측면이 있는 만큼 가격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강하게 올라와 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중요한 건 바닥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떠한 하방 변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바닥도 뭐 한 2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찍은 만큼 상승 조정 이후에 재차 강하게 좀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시장까지 좀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상승 이후에 에코앤드림이 또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봉상 그동안에 이제 좀 조정 국면이었는데 오늘 5일선을 회복하면서 단기적인 방향이 좀 전환됐다라는 거, 요거 긍정적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27,000원, 28,000원대 저항대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에코앤드림의 어떤 3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증명해 준다면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폭을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실적 발표도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의 주가의 흐름들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신호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또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 리서치 공부방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뉴스나 이슈도 공유해드리고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 따로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실시간 이슈, 뉴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시면 관련된 내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